올려다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절벽. 위험천만한 이곳에 올라야만 얻을 수 있는 콧대 높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마리. 어떻게 내려가냐? 일로 가요? 아, 일로 올라와요. 재배조차 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이 만든 환경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존재.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 인제군으로 향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고고한 자태의 산. 이 어딘가에 생육하는 신이 내린 음식이 있다는데요. 일명 산꾼이라 불리는 전문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 높은 암벽에서 자라는 그것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저 바위 보면은 좌측 측면으로 누런 게 붙었잖아요. 이 서기가 원래는 붙는 도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기요? 네, 서기버섯. 서기버섯? 위험을 감수하고 암벽에 매달려야 가능한 서기버섯 채취 작업. 이들 역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랍니다. 걱정되죠. 출발하기 전에 오늘 산행지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고 또 사고라도 당하면 우리 남편이 어디로 갔는데 우리 아빠가 어느 산으로 갔는데 이거라도 알아야 뭐 사람을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바위 밑에. 절벽 밑에서 작업할 장소를 물색한 후 그곳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앞을 가로막는 수풀이 오랜 시간 아무도 지나지 않은 기름을 말해줍니다. 네, 다 왔어요. 이게 작업할 때. 까마득하게 땅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이곳에 신이 내린 음식이 있다는데요. 서기버섯을 채취하기 전 생명과도 다름없는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10년 이상 작업을 해온 전문가라고 해도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벽 같은 준비를 마친 후 절벽 아래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두 사람. 과연 신이 내린 음식을 만날 수 있을까요? 깎아지는 듯 높이 솟은 바위에 매달려 무언가를 열심히 뜯어내는 두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바로 암벽 위에 핀 검은 꽃이라 불리는 서기버섯입니다. 모양은 그저 암벽에 붙은 낙엽이나 이끼 정도로만 보이는데요. 사실 서기버섯은 깊은 산속 바위 표면에 발생하는 이끼의 일종이랍니다.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따면서 이렇게 살짝 스냅으로 돌려주면서 따는 건데 지금 말라가지고 잘 안 떨어지니까 어떤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따요. 이렇게 양쪽으로 딱 잡고 이렇게 돌려서. 위험천만한 암벽 위. 오로지 자연이 만들어준 환경에서만 자생하는 서기버섯. 깊은 산속, 맑은 물과 공기만 먹고 자라서인지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약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많은 양을 구할 수 없기에 더욱 진귀한 음식인데요. 손바닥 이렇게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70년 70년 이상? 70년 이상. 이 정도. 보통 거는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보통 거 요 정도만 해도 한 3, 40년이 넘었다고 봐야 돼요. 이 두 서기가 무려 40살 차이. 형, 이 정도면 한 20근 따겠는데? 그렇지, 이 정도면. 두 사람이 꼬박 반나절을 들여서 얻은 서기버섯. 습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려 보관해야 하는데요. 흙하고, 낙엽하고,
다 털어내고 이제 젖은 것들은 건조를 하고 지금 너무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못 보내요. 이거를 어디로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건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 약간 눅눅할 때 그때 이제 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기버섯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올 초 고혈압 진단을 받은 65세 윤석길 씨. 제 자신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80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180까지 올라오나 했더니 정상 수치보다 60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는데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서기버섯. 윤석길 씨가 3일간 서기버섯을 복용하고 전과 후의 혈압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얼굴에 뭐 열진하고 여기 붉어지고 뒷목이 땡기는 뒷목이 뻐근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180까지 올라갔어요. 서기버섯 복용 전 혈압 수치를 재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윤석길 씨. 160, 80 나오네요. 이전보다는 조금 내려간 수치였지만 여전히 고혈압군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는데 좀 내려가겠지. 기대 속에 시작된 윤석길 씨의 서기버섯 섭취 실험. 서기버섯을 손질할 때는 먼저 뜨거운 물에 끓여서 불린 후 찬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꽃소금을 이용하면 서기버섯 뒤쪽의 이끼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간단한 조리법이지만 꼬들꼬들한 서기의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잘 찍어 먹으냐? 응, 찍어 먹는 걸 하는데? 맛은 좀 어떠세요? 맛있죠? 아, 고소하고 맛있네, 진짜. 살짝 데쳐 특유의 감칠맛을 살린 서기버섯 회로 가볍게 복용 시작. 서기버섯과 함께한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잡수셔. 버섯 다리. 모닝 커피 대신 서기버섯 달인물로 시작하는 아침. 고마워요. 요리 방법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다양한 서기버섯. 점심 메뉴는 5천만 한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된장찌개인데요. 서기버섯 된장찌개 입맛엔 잘 맞으실까요? 역시 잘 드셔서 다행이다. 버섯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또 다른 비밀이라는데요. 바로 찌개의 나트륨 성분을 배출시킨다는 것. 내 나이가 어때서 운동 중에도 빠질 수 없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비밀 경기 등장. 물 대신 그냥 버섯 달인물 드신 거예요? 네, 버섯 다는 물에 이게 먹기 좋은데요? 뭐 여기 순하고 서기버섯 섭취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윤석길 씨.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필수라고 합니다. 서기버섯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했는데요. 우와. 어떻게든 맛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식사를 끝으로 서기버섯과 함께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혈압 측정을 위해 다시 찾은 병원. 살짝 긴장한 듯한 윤석길 씨. 그의 혈압에는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기서는 한 130에 70 정도 나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지신 거죠, 조금. 네. 과연 서기버섯이 직접적으로 고혈압에 영향을 준 걸까요? 저기 높은 산 절벽에 붙어 있으니까 정말 채취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진짜 고혈압에 효과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기버섯에는요, 우리가 엘고스테라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D 전구체라고 있어요. 네. 그하고 레시디안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혈압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정육도 있고, 그다음에 비만도 있고, 짜게 먹는 거, 뭐, 그다음에 술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잠 못 자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을 같이 고치면서 서기버섯을 같이 먹게 되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VCR에 보셨잖아요. 네.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서기는 또 그 바위에 붙어 있으니까. 네, 제가요? 제가 바위인가요? 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걸 사실은 제가 석이라서. 이걸 손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손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미지근한 물에 불렸어요. 네네. 불려서 요거 보세요. 파란색 요게 있죠? 요게 돌에 있는 이끼들이에요. 그래서 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벗기시면 하얀 성분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성분은 다 좋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잡균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귀찮으시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하얗게 벗기셔서. 그래서 그냥 기름장에다 찍어서 회로 드셔도 좋고요. 예, 요거 네. 살짝 데쳐서 그냥 그 기름장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초고추에 찍으셔도 되고 기름장 찍으셔도 되고. 네. 쫄깃하죠? 아, 이게요? 그 왜 천엽 먹는 맛이네요. 천엽. 궁금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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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석 씨 손 닦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천엽은 씹는 맛이 있는 건데. 네, 진짜, 요것도 근데 씹는 맛이. 정말 1%도 빼지 않고 천엽 맛입니다. 생긴 것도 그러네. 예, 씹는 느낌이 맛이. 천엽 같죠? 네, 천엽이에요. 저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엉덩이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조홍 씨가 앞에서 이렇게 발딱발딱 일어나시다니. 씹는 맛이 있어요. 천엽 같은 느낌이고요. 그죠? 식재료 자체로는 맛을 못 내는데 네. 곁들여 먹는 이 맛으로 먹네요. 맞아요. 네. 그냥 요거 같이 드시면 좋고요. 요거를 깨끗이 쪄서 다시 말리세요. 그래서 가루로 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떡할 때 같이 섞어서 이걸 넣어서 하시면 석탄병이라고 그래서 고종님께서 고혈압 환자셨대요. 근데 네. 그분이 그거를 늘 그저 그냥 후식으로 드실 만큼 그렇게 좋은 그야말로 치료제를 쓰셨고요. 고소한 향이 확 내려오시네요, 지금. 분말로 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부칠 때 쓰셔도 좋고 부침개 부칠 때 쓰셔도 좋고요. 해서 차로 드셔도 좋고 요걸 그냥 포 끓이세요. 포 끓여서 그 물을 자주 마셔도 좋아요. 근데 약간 저는 흙냄새가 나서 물을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루로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먹어보는데요. 이 서기버섯의 향은, 특별한 향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냥 씹는 맛만 네, 있어요. 네. 그냥 큰 맛이 없어서 네. 김치 담을 때 백김치 같은 거 담을 때 채쳐서 넣으면 색이 아주 곱죠. 네. 그래서 같은 버섯이라도 정말 효능들이 정말 다른 거예요. 네. 서기버섯 같은 경우에도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 살게 해주고 안색을 밝게 해주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심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요 강정작용도 있어요. 남자들 강정작용도 있고요. 우리 그러니까 남편 너무너무 서기버섯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노화를 막아주는데 정말 서기버섯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때, 더 드려요? 그러면 저거 아까 선생님이 저 삶으신다고 네, 데쳐서. 그러면은 네. 그 삶은 물도 먹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네. 우리 아까 성경 씨 아기 낳기 전하고 아기 난 다음에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건망증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심해요. 아까 왜 그 서기버섯에 비타민 D 전구물질 엘고스테라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 비타민 D가 1부터 7까지 있는데 네. 2번하고 비타민 D2하고 D3가 우리 몸에 좋거든요. D2가 바로 식물성인데 그 비타민 D가 모자라게 되면요. 비타민 D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자란 영양소예요. 그게 모자라게 되면 칼슘이 떨어지거든요. 칼슘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고다에 칼슘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네. 면역력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뭐냐. 칼슘이 떨어지면 당뇨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고쳐서 좋아지기 때문에 서기버섯을 꾸준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를 드릴까요? 네. 사람이 그걸 안 주대. 진짜. 여기에 왜냐면 너무 고가라 예, 좀 고민을 그러니까 했어요. 더 먹어야 예. 돼요. 아, 예. 저희도 들고 있는데 저쪽 선생님들 저기 드려야죠. 손님? 근데 아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구수한데요? 구수해 아까 별 맛이 없다고 약간 얘기하셨는데. 흙내가 나지. 흙내요? 이거는 진짜 살짝. 버섯을 끓인 맛이 나네. 진짜 그래. 약간 네, 네. 돌레가 나네 진짜. 네네, 맛있어요. 우리 한석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제버섯이에요. 서기버섯. 근데 아까 제가 개똥쑥 먹었을 때도 확실히 쑥향이 많이 네,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확실히 버섯 맛이 나기는 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맛이 연해서 그냥 진짜 물처럼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서기버섯은 차로보다는 가루로 내셔서 같이 섞어 드시면 더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아까 채취도 어렵고 정성도 가야 돼서 서기버섯 제법 비쌀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비싸요. 그쵸? 그래요? 아까 보신 차가버섯 다음으로 아마 이 중에서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위에 이끼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생기려면 이 정도라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어머, 10년이요? 네. 근데 따기도 너무 어렵고 이건 비가 오면 또 녹아버려요. 따기도 어렵고요. 가벼워서 일단 무게가 안 나가니까 한 100g만 해도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비쌀 100g에 수밖에 얼마 정도 가요? 제가 키로에 14만 원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이거 제가 가져가야 되겠죠, 형수님? 네. 제가 가져가야겠죠, 형수님? 근데 선생님 손질 못 하셔서 제가 가져갔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기버섯을 너무 비싸서 잘 못 먹는다면 네. 그 앞에 가지고 온 버섯들도 효험이 좋잖아요. 그럼요. 버섯은요,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섬유질도 많고요. 아까 선생님들이 마신 것 중에 베타쿠르칸이라고 하는 정말 진짜 항암장이 뛰어난 성분들이 이 버섯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드시면 좋은데요. 표고버섯은 사실 요거는 생으로 드실 때보다 말렸을 때 비타민 D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말린 걸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일 궁금하시죠? 요 꼭지 조리할 때 따서 맞아요. 요거 어디다 쓰면 좋아? 라고 하시잖아요. 네. 요거 깨끗이 끝에만 잘라내고 말려서 씻으세요. 그래서 차로 끓이면 돼요. 된장찌개 저 끓일 때 네. 거기다 된장찌개에다 그 물로 쓰시면 좋고요. 저는 요것만 말려서 말린 다음에 불려서 이렇게 쪽쪽 찢어서 볶아요. 마늘하고 저 파 좀 넣고 볶아요. 참기름에다가 네네. 그렇게 볶아서 요걸로만 반찬을 해도 되게 장조림처럼 맛있게 될 수 있고요. 표고버섯은 이게 어느 정도 좋냐면요. 아까 제가 뭐 베타그루칸 얘기했지만은 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레티나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그 성분을 빼서 항암 주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쓰고 일본에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버섯 요리 할 때마다 궁금해서 저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하거든요. 근데 버섯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이거고 늘 꼭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버섯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요. 모든 사람들 똑같은 게 음식 알레르기 누구나 다 있어요. 물만 빼고 누구나 다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된장이나 콩 먹으면 알러지 없는 줄 아는데 된장, 콩 알러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누구든지 아까 박경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먹고 자기한테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송이는 네. 사실 뭘 해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요 밑둥 꼭 잘라내세요. 요만큼의 밑둥을 요거는 포자에서 톱밥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잘라내시고요. 요거는 뭐 어디다 넣으셔도 다 활용하시잖아요. 전도 부치고 뭐 이걸로 된장찌개도 넣으시고 하시는데 씻으실 때 요게 있죠. 요거를 소금물에 꼭 흔들어 씻어야지 요 부분에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기 직전에 소금으로 씻으세요. 몰랐다. 모든 버섯은 드시기 직전에 씻으셔야지 특히 표고버섯 같은 건 씻혀도 뭐 벌겋게 변해서 모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그 구워 먹을 때는 씻으면은 그렇게 물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울 때도 깨끗이 그렇게 씻으셔서 네. 잘라서 종이 타월에 물기 닦아내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버섯은 사실 그냥 곧바로 따서 쪽쪽 찢어 먹는 게 더 몸에 좋다는 얘기 있으니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꼭 씻혀서 드셔야 돼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드셔야 되고요. 네. 그거 드셨을 때 배 아플 때 아까 개똥쑥 있죠? 네. 그거 달인 거 한 잔 드시면 조금 배 아프더라고요. 느타리 버섯은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포자를 넣어서 이렇게 온 통째로 다 여기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만 골라 드시지 말고 작은 것까지 다 드시는 게 좋은데 끄트머리 이 부분은 병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보이는 거. 보이세요? 요거? 네, 네. 요건 잘라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느타리는 생걸로 못 드세요. 표고도 양송이도 다 생걸로 드시지만 느타리는 아려서 못 드시거든요. 꼭 끓는 물에 데쳐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남은 건 소금 살짝 뿌려서 꼭 짜서 랩에 싸서 드시면 밖에 놓으면 새 것 같아요. 꼭 살짝 소금 조금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네. 모기버섯은? 모기는 이제 이거 중국집에서 뭐죠? 짬뽕 먹을 때 제일 많이 위에 있는 이게 모기예요. 근데 잡채할 때. 네, 잡채할 때라는데 지금 저는 모기버섯이 제일 저 끝에 있어가지고 속상한데 사실은 모기버섯 되게 좋습니다. 가격은 싸는지 몰라도요. 네. 모기버섯 그럼 더 좋네요. 가격 싸고 좋으면. 네, 모기버섯 자체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그 오장을 이롭게 한다 그랬는데 대개 오장을 이롭게 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많은 식품에서 그런 게 없는데 목이버섯이 그런 게 있고요. 원기를 거들어준다, 기운을 거들어준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위하고 장의 독소를 빼준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목이버섯이 좋아요. 네, 지금 뭐 버섯 좋다는 얘기를 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늘 우리가 버섯은 정말 항한 음식이고 몸에 늘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요리해 먹지 말고 네. 이걸 한 대 다 모아서 버섯 전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버섯도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서 먹으면 맛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표고버섯하고 팽이는 아주 친구예요. 새송이하고 표고도 아주 친구예요. 느타리하고 양송이 또 친구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끼리 어우러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혜정 선생님 얘기 듣고 있으면 아까 김한석 씨가 신이 내린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신이 내린 입이에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유, 신이 주신 입과 손이에요.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유 오늘 진짜 버섯 전골 해서 다 같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번에는 네. 신이 내린 밥상의 음식 꼭 해오자고요. 오,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오늘 신이 내린 식재료를 저희가 쭉 봤어요. 버섯까지 쭉 봤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 도움 말씀 충실히 잘 주셨는데 요즘에 사실 송이도 나오고 이제 버섯 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팁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라고 항상 얘기하느냐.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 뭐가 너무 좋다고 한 가지 많은 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조금씩 먹어라. 두 번째는 적게 먹어라. 세 번째는 잠을 푹 자라. 네 번째는 항상 빨리 움직여라. 다섯 번째는 즐겁게 웃고 살면은 건강할 수 있는 장소 비결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 음식을 반드시 드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소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꼭 소식하시고요. 소식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음식 좋은 거라 하더라도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적게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선생님도 조금만 요즘- 먹을게요. 조금만 먹겠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소식하시나 봐요. 더 날씬해졌어요. 저는 실제로 소식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정말 적게 먹고요. 저녁 같은 경우는 아침보다 더 적게 먹어요. 점심을 가장 많이 먹거든요. 그건 항상 지킵니다. 근데 이혜정 선생님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오래부터 봐서 알거든요. 선생님은 요리하시다 보면 간 보고 맛보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 그런 건 이해하고 아니고요.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선생님 그러시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먹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런 버섯 종류 식재료가 풍성해지잖아요. 네. 집에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딱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요. 나눠서 드시는데 이제 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능이버섯도 나올 거고요. 네. 송이버섯도 나올 거예요. 또 쌀이버섯도 나올 테고요. 그런 가을을 알리는 것들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가져다 그냥 정할 일이 없으면 그냥 밀가루 붙여 전지지세요. 이제 버섯은 기름하고 잘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매일 한 가지 버섯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